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글로벌 증시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시장의 기대감도 한층 더 커지고 있는데요. 다만 증시가 계속 오르다 보니 버블에 대한 경고음도 같이 커지는 중입니다. 시장은 서두르는 사람보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보상을 준다라는 말이 있죠. 이런 때일수록 너무 급해지기보다는 마음을 좀 차분하게 다잡고 균형의 미학을 지키는 게 좋아 보일 듯합니다. 자, 그럼 미국 증시의 마감 상황부터 바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밤사이 미국 증시는 기술주 강세와 함께 일제히 날아올라줬는데요. 특히 4만 9천 선을 뚫어낸 다우지수가 다시 한번 뛰어주면서 현재 5만 선에 점차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지난주에 10% 이상 급등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메모리 슈퍼사이클 기대감과 함께 다시 한번 10% 가까이 뛰어주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채권 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이슈들을 주시하면서 움직였는데요. 베네수엘라 쪽이 잠잠해지니 이번엔 이란 쪽에서 이슈들이 또 터져 나왔죠. 간밤 외신에 따르면 이란 전역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로 사망자가 최소 35명 나온 걸로 확인됐는데요. 해당 소식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한 가운데 10년물 국채금리는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유로화가 하락하면서 다시 강세로 돌아섰는데요. 간밤에 유로존의 합성 PMI가 공개됐는데 경기 상황이 예전보다 좀 약화됐다라는 평가들이 나왔죠. 해당 소식에 유로화가 하락하면서 달러 인덱스는 98 중반까지 올라왔었고요. 역외 시장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은 동반 상승하면서 1,440원대에서 거래 중입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오늘의 메인 이슈들도 같이 체크해 보시죠. 올해 금리를 100bp 이상 내려야 한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평가받는 마이런 연준 이사의 발언이었는데요. 미국의 높은 금리가 경제 발목을 붙잡고 있다면서 올해 금리를 적어도 100bp 이상 내려야지 경기가 되살아날 거라고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 2%에 근접한 점도 지적했는데요. 연준 위원들의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이 시장의 금리나 기대감에는 어떻게 작용할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간밤에 미국에서 서비스업 지표가 하나 공개됐었죠. 미국의 12월 S&P 서비스업 PMI가 52.5로 집계되면서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50을 넘기면서 확장 국면을 유지하긴 했지만 성장 속도 자체는 많이 둔화된 모습이고요. 또 신규 수요도 눈에 띄게 약해져서 서비스업을 둘러싼 경고음도 조금씩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주목을 받은 또 다른 이슈, 바로 엔비디아와 지멘스의 파트너십 체결 소식이었는데요. AI 기업이 이제 AI 기술로 이 핵 융합로 구축에 사용한다고 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젠슨 왕 CEO도 이번 파트너십이 단순한 협력을 넘어선 대규모 프로젝트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엔비디아의 관련주들 주가에는 또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에서 중요했던 이슈들 한눈에 정리해봤고요. 더 자세한 기업 이슈들은 김현수 아나운서와 바로 만나보시죠. 네, 기업별 이슈들, 그에 맞춘 종목별 흐름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M7 기업들 상황부터 체크해 보시죠. 장중 5시 30분을 기준으로는 혼조세를 오가고 있는 미국 뉴욕 증시. 하지만 잠시 뒤 보겠지만 전반적으로 기술주 자체는 강했습니다. 하나씩 이슈 들어가 볼 텐데요. 먼저 메타입니다. 메타는 레이벤 디스플레이 스마트 안경의 해외 출시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내 수요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데 비해서 공급이 제한적이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큰 하방 압력을 가지고 갑니다. BYD와 함께 독일에서의 판매량이 공개가 됐는데요. 독일 연방도로교통청이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BYD가 지난달 독일에서 테슬라보다 2배 이상 많은 신규 차량을 등록했다라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엔비디아의 CES 2026 안에서의 기조 연설에 힘입어서 좀 하방 압력을 받아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AI 투자에 대한 확대 속 1월 대규모 감원에 대한 가능성이 부각이 됐습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이번 감원은 전 세계 직원의 약 5%에서 많게는 10%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어떤 뉴스 들려올지 팔로우 해보셔야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회사이와 손잡고 AI 적용 영역을 데이터 센터 밖으로 확장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피지컬 AI의 시동을 건 만큼 앞으로 추가적인 뉴스 계속해서 팔로우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 같은 경우 오늘 하방 압력을 가지고 갑니다. 앱스토어 면에서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삼성의 AI가 밀리고 있다는 점에 오늘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히트맵도 열어보시죠. 전반적인 증시 분위기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혼조세를 오가고 있는 미국 뉴욕 증시, 이 안에서도 개별 이슈 단으로 움직인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기술주 전반으로는 좀 강한 모습, 하지만 엔비디아는 매물출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삼성발 이슈로 좀 낙폭이 출회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하나씩 이슈 더 깊게 들어가 보시죠. 먼저 포드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비아디에 밀렸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포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판매가 6%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과 함께 소형 픽업 트럭에 대한 판매 호조가 전기차 수요 둔화를 좀 상쇄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고요. 오늘 주가는 2%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오클론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제의 급증에 이어서 오늘도 6%대 상승 마감했는데요. 미국 정부가 원자력 에너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기대감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아에바입니다. 아에바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파트너로 선정됐다라는 소식 속 오늘 장중에는 26%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와 반면에서 냉각공조 관련주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새로운 루비칩 플랫폼이 데이터 센터 냉각 수요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커지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리튬 관련해서 체크해봐야 할 종목이죠. 앨범알이 오늘 간밤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8%대 상승 마감했는데요. 로봇 산업 확장에 따른 리튬 수요에 대한 폭증 기대감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브리핑도 만나보시죠. 엔비디아가 어제 우리 시간, 우리 장중에서 반영될 수 있는 뉴스로는 CES 2026에서 기조 연설을 가졌죠. 여기에서 엔비디아가 피지컬 AI를 시작하겠다. 그런데 그 시작은 자율주행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테슬라의 주가 프리장에서부터 좀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비아디와의 판매량이 좀 크게 벌어졌다라는 뉴스에 더해서 이런 엔비디아의 알파마요라는 새로운 자율주행 기술이 나타나면서 테슬라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앞서 확인해 보신 것처럼 큰 폭으로 낙폭이 출회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두 하락세를 이어간 장중 흐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엔비디아가 피지컬 AI는 자율주행부터 시작하겠다라고 밝힌 점, 그리고 벤츠와 협업해서 알파메오를 출시하겠다. 미국에서는 1분기, 유럽에서는 2분기, 아시아권은 3, 4분기에 출시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점은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소식이 장중 반영되면서 테슬라가 크게 하락했다라는 점, 오늘 우리장 투자할 때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기술주 상황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는 낙폭이 좀 깊은 종목들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초록불을 켜냈다라는 소식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팔란티어도 3%대 올라줬고요. 마이크로칩도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급등하는 흐름 보여줬죠. 이렇게 흐름이 엇갈리고 이슈가 혼재되어 있는 기술주 상황, 이 안에서 투자 의견과 중심은 어떻게 잡아봐야 하는지 지금 바로 고민하러 가시죠. 자, 이번엔 미국 증시 핫한 이슈들, 핫한 종목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움말씀의 LS증권의 강북금융센터 이준범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출연이신데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LS증권 강북금융센터로 지금 PB로 일을 하고 있는 이준범이라 합니다. 네, 앞으로 또 시청자분들께 좋은 인사이트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자, 미국 증시에 대한 마감 상황 얘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죠.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해주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한 줄 평부터 남겨주실까요? 예, 지금 한 줄 평 말씀드리면 저희 다우지수랑 S&P 모두 금리 인하 기대감 덕분에 모두 상승세 계속 이어갈 수 있었고요. 다만 전일에 CES 2026 행사에서 엔비디아 CEO가 기조 연설한 내용에 따라서 종목별로 주가 흐름은 차별화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빅테크 기업 안에서도 희비가 좀 극명하게 갈렸던 하루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가 상승 마감한 점은 좀 긍정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이슈들 탑3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마이런 연준 이사 금리를 1%포인트 이상 내려야 된다라고 밝혔고요. 서비스업 PMI가 공개됐고 또 엔비디아의 새로운 청사진까지 세 가지 토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금리를 100bp 이상 내려야 된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경제 책사로 불리는 마이런 연준 이사의 발언이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발언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 해당 발언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3.5%에서 3.75% 레인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지금 마이런 이사가 주장하는 100bp를 인하하게 되면 2.5에서 2.75% 수준이 그렇죠.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채권 선물 시장에서는 연내 2번에서 3번 정도 인하를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사의 말에 따르면 좀 시장의 기대보다는 더 큰 폭으로 내리는 거다 보니까 좀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25bp 금리 인하를 적어도 4차례 이상은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앞으로 연준의 이 금리 인하 속도 더 빨라지게 될지는 좀 지켜보는 게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간밤에 미국의 서비스업 지표가 공개됐었죠. 이 부분도 사실 금리 인하를 좀 자극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긴 하는데 서비스업 지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서비스업 지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미국 정부가 셧다운 이후에 미국 정부가 온전히 가동되고 발표되는 처음 경제 지표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관심이 많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영향도 시장이 컸던 것 같습니다. 서비스업 PMI 지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전망했던 것보다 52.5 정도로 이제 2포인트 정도 낮게 나왔고요. 네. 종합 PMI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전망했던 것보다 2포인트 정도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결국에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는 근거는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 두 가지인데요. 지금 물가는 유가 안정 덕분에 안정적인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런 서비스업 PMI나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지면 거기에서 이제 연준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서 조금씩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FOMC 회의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이번 달에 좀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는 너무 섣부른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번 달까지는 아무래도 금리 패드워치 동결 상의 쪽이, 예상은 예. 금리 동결로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럼 첫 26년도 금리 인하는 언제쯤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금리 인하는 저는 5월 정도 경으로 보고 있는데요. 26년도 5월에 파월 의장이 임기가 종료됩니다. 그렇죠. 그때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지명하는 위원으로 연방준비은행장이 임명이 될 텐데 그 당시쯤 부근해서 금리 인하가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5월 달과 6월 달에 이제 연달아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고 또 연말에 이제 한 차례 더 금리 인하가 진행될 것이다. 뭐 시장 관계자들은 이 정도로 좀 컨센서스를 형성하고 있는 듯 하고요. 그리고 어제 있었던 젠슨 왕스의 발언도 상당히 큰 화제였었죠. 자율주행부터 차세대 AI 칩에 대한 로드맵도 공개했는데 자신감이 상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젠슨 왕이 2026년 CES에서 했던 내용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인공지능 반도체의 차세대 플랫폼인 루빈이 조기 양산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최근에 AMD나 인텔 같은 경쟁자들이 빠르게 다가오는 상태에서 루빈 같은 차세대 플랫폼을 조기에 양산함으로써 좀 격차를 좀 벌리겠다. 그 내용이 전 개인적으로 인상이 깊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자율주행과 알파마요라는 플랫폼을 새롭게 이제 등장을 시킴으로써 테슬라랑 본격적으로 경쟁을 하겠다. 그 내용도 인상이 깊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로보틱스 및 제조업 분야에서 캐터필러 같은 기업들과 산업용 장비 업체와 협업을 통해서 뭐 건설이나 광업 현장에 자율주행과 인공지능을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을 일으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요. 네. 관련된 종목으로 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해당 소식과 함께 테슬라 주가가 좀 큰 폭으로 밀려나기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젠슨 왕 CEO 왜 괜히 가만히 있는 테슬라를 건드려서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 뭐 4% 이상 빠지기도 했거든요. 이런 주가 하락세 당분간 조금 더 이어지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애초부터 좀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꿈을 먹고 가는 기업이었는데요. 예,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엔비디아가 새로운 자율주행 플랫폼으로 경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말 자율주행에서 가장 정통한 사람은 일론 머스크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워낙 오래 전부터 좀 이제 플랫폼이나 이런 청사진을 좀 꿈꿔오기도 했었고요. 네, 맞습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개발한 지가 지금 10년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 99%까지 자율주행 완성하더라도 나머지 1%가 정말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도 뭐 그런 어려움을 인식하면서 다시 테슬라가 반등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에 대한 좀 긍정적인 의견까지 제시해 주셨고요. 자, 특징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간밤에 주목을 받았던 가장 큰 기업, 바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대단합니다. 지난주에 10% 뛰었는데 또다시 이제 10% 가까이 뛰어줬어요. 상승세가 정말 무서운 수준인데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향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종목이어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면 마이크론은 지금 디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주력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국내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3개 정도의 기업이 글로벌리하게
메모리 반도체 대표 기업들인데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게 너무 오른 것이 아니냐, 지금 그렇죠. 사도 되냐, 예. 언제 팔아야 되냐 이런 식으로 문의를 주시는데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격을 보지 말고 펀더멘털을 보자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크기 때문에 재고가 빠르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매출 대비해서 재고 비율이 지금 50% 정도 수준인데 20%까지 떨어지는 시점에서 그때 이제 매도를 좀 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상으로도 이제 SK 하이닉스의 이제 재고와 매출 비율, 영업이익률이 표로 나가고 있는데 해당 표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왼쪽 그래프 같은 경우에 보시면 왼쪽 그래프가 지난 반도체 사이클에서 매출 대비해서 재고 비율이 어떻게 나왔냐 이거든요. 2006년도, 2010년도, 그리고 2014년도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정점에 이뤘을 때 매출 대비해서 재고 비율이 20% 정도였습니다. 지금이 50% 정도여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20%에 가까워지면 좀 이제 매도를 그때 고민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최근 들어서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 여력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블룸 에너지, 이 기업도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죠. 에너지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 앞으로 좀 계속 가져가 봐야 될 듯한데 블룸 에너지는 어떤 이슈들 있었을까요? 네, 블룸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말부터 해서 이제 인공지능의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오라클, 아이렌, 코어이브 또는 이런 종목들 오클로 같은 네. 종목들이랑 같이 많이 밀렸는데요. 블룸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실적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지금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전기가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어디가 있을까 네. 했을 때는 지금 원자력은 당장은 힘들고요. 천연가스도 3년치, 4년치 수주가 밀려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당장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블룸 에너지다 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봤을 때는 이제 작년도 25년도 9월 달부터 이제 오라클의 CDS 프리미엄이 올라가면서 차입 네. 비용이 올라가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는데요. 최근 CDS 프리미엄이 고점을 찍고 조금 안정화되는 수준에서 블룸 에너지나 코어이브, 아이렌 같은 종목들도 다시 반등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대감이 강한 종목들은 지금 상황을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해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한 $100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향후 추가 상승 여력은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신 걸까요? 전고점이 $140, $150 정도 부근인데요. 그 정도까지는 편안하게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블룸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전기 생산 능력을 캐파를 2배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수혜 받으면서 더 크게 성장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가 매수 전략을 이제 추천해 주셨는데 저가 매수라고 하면 어느 정도 대에서 좀 잡으면 좋을까요? 지금 $100도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걸까요? 예, 맞습니다. $140 대비해서는 지금 30%, 40% 조정이 받은 상황이니까요. 지금 $100 정도면은 충분히 저가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는 모간 스탠리를 준비해 주셨어요. 금융주들의 주가 흐름 최근에 굉장히 좋죠. 어제 이제 JP 모간도 그렇고 시티도 그렇고 일제히 다 올라줬었는데 모간 스탠리가 조금 더 두드러지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산 관리와 투자 관리 쪽으로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미국에서는 3위 안에 드는 금융주라고 볼 수 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경제가 좋아지면서 장단기 금리차 확대되고 그렇게 되면 금융주 입장에서는 원가는 줄어들고 그리고 매출은 늘어나는 구조가 되고요. 26년도에 대형 주식 종목들의 IPO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도 기다리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인수 발행 업무를 하면서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종목들은 실적이 크게 개선될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금융주 전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좀 금리나 기대감과 함께 좀 잘 가줄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금융주가 대표적으로 경기가 좋아질 때 그리고 금리가 떨어질 때 같이 수혜를 받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기준금리 2번에서 이제 마이런 이사가 얘기하는 4번까지도 인하게 된다면 계속해서 좋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맨스의 이준범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